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조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 포터 최강욱 변호사.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뜸을 들이세요? 자, 그리고 게임계 여신 비염의 창시자 좋은 날의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이번 지난 1부에 이어서 외교 특집 일본 최고의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어로 인사해도 돼요. 일본어 니혼고가 이랬어요. 많이 잊어버렸어. 눈 오는 날이니까 오늘 뭐 오겐키 데스까? 오타루. 거기 예. 오타루가 그 초밥왕 만화 그 고향이에요. 초밥왕의 만화의 그 배경이 된 도시. 미스터 초밥왕. 미스터 초밥왕. 그러니까 조밥이 맛있다는 거죠. 거기서 맛있는데 우리나라 유닭값만 못하더라고. 뭐야? 먹으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맞아요. 아니 우리나라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초밥이라는 게 정통 일식. 그리고 그게 그 러브레터 오겐키 데스까. 네. 그다음에 그 아이리스. 아이리스? 예. 아이리스. 그것도 거기서 찍었다고요? 그것도 거기서 찍은 거죠. 아. 예. 아이리스. 아이리스는 아키타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키타 연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아무거나. 북쪽에 거기. 일단 북쪽이 눈 많이 북쪽이 오는데. 북쪽이. 예. 예. 자, 올해 전국구 마지막 방송이고요. 그리고 한 해 다음 그 한 주 건너뛰고 2018년 첫 번째 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크리스마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겹쳐서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올해 전국구는 인사를 드리고 한 주 건너뛰고 그 다음 주 신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예. 아베 특집을 하려고 했는데 뭐 아베 특집에 사람들 뭐 재미도 없어 하고 아베 얘기는 살짝 하고 그 저기 빨간 넥타이 준표형 며칠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네. 그 아베 신조 의자가 높았고 네. 그 혼준표 씨 의자가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낮은 자세로 악수를 했기 때문에 좀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그걸 일본에서 어떻게 봐요 그런 거를? 먼저 그 의자를 낮추게 했다라는 것을 일본에서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그런 저도 법은 일본에 없어요. 30년 동안 살았지만 예, 그럼 이제 그런 50%. 이야기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일본 이야기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 들었어 그런 이야기.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되게 손님에 대한 예의를 그러니까요. 겉으로 굉장히 갖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본의 간요 회의 그 내각 그 근무회의 예. 강요회의. 간요회 그러니까 그 근무회의 할 때도 의자는 다 똑같대요. 아, 수상이나 다른 대신들이나 다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 약간 이상한데요. 이 사람 이게 처음이 아니고 전에 문희상 의원이 특사로 갔을 때도 그 네, 낮은 네, 의자에 네, 앉혔고 네, 그래서 네. 정석윤 의장이 가셨을 때는 미리 가서 확인하고 항의를 했다더라고. 의자 바꾸라고. 왜 그래요 근데? 정석윤 의장은 똑같은 의자에 앉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세 번째니까 이게 약간 화제가 벌써 됐고 네. 그 이게 진짜 왜 그러는지 네. 일본에 따지기 시작할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의문을 좋은 가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보통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손님에 대해서 무척 예의 바르게 글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어쨌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할 때 한국이거든요. 예. 그 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중국 예, 예.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게 했는지. 예,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한때 뭐 미국 사람 왔을 때 했는지 저는 그냥 예. 총리 접견실이니까 총리 자리만 좀 좋은 걸로 갖다 놓고 아니 그런 거 처음 했는지 들었어요. 알았더니. 예. 그렇구나. 그 일본은 약간 그런 문화가 아닌데. 네. 좋은 마음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겉으로는 무척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근데 그것도 좀 바뀌어간다는 게 좀 아. 너무 놀라운 부분이고요. 근데 그게 일부러였는지 우연이었는지 뭐 우연이라는 것은 아닌 것 아니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왜 홍준표 씨가 전에 대선 때 뭐 얘기한 거 네. 예를 들면 장인어른을 뭐 영감탱이라고 했다거나 응? 음. 장인어른이 뭐 자기를 싫어해서 뭐 몇십 년 동안 안 가봤다거나 아하. 이런 소리를 하니까 네. 아주 그 버릇없는 사람이다 무례한 사람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일본처럼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데에서 수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저거 버릇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일본 내에서 알려지고 지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일본 사람들이 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좀 재밌거든요. 아직은 그 단계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수님 말고 교수님 한국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이해가 안 되죠. 일본 사람이라고 뭔가 해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일단 한국을 좀 때리면 아베 내각이 그 지지율이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가 볼 때 네. 한국이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면에서 그리고 저번에 그 독도 새우도 그 만찬에 네, 나온 그 거. 트럼프가 네, 네. 왔을 때 냈고 하니까 뭔가 좀 한국을 좀 때리고 싶다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평소에 아베가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베는 평소에 언행이. 예. 그 기본적으로 대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파로서 네네. 그 말하는 내용이 그 우익 사상에 젖어 있다. 이것은 있지만 예. 사람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대인 관계는 대인 되게- 관계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TV에도 잘 나가고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대중적인 대중적 인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예, TV에 나가고 상당히 그 낮은 그 자세로 일본 국민들한테 물론 우파의 사상이지만 아주 그 뭐라고 하나 그 존중하게 설명을 해. 네,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중에 대한 쇼맨십. 예, 이런 게 그거는 좋은 사람이지. 예.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어떤 면에서 낮은 자세로 그 대중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인기가 또 올라가는 그 권위주의적인 자세가 없어요. 네네. 예. 하는 여러 가지는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가 지금도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지 예. 않습니까? 네. 그런 그 지지율 유지하는 건 김정은 때문에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그러니까 김정은의 아마 뒤에 가면 박수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베가. 예. 이번에 홍준표 그 대표가 가서 지난번에 이제 고이즈미하고 노무현 대통령 만날 때 노무현 대통령 딱 이러고 있는데 고이즈미가 이렇게 숙이니까 일본 정치인들은 원래 국제사에서도 잘 숙여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숙이면 국민들한테 막 질타를 받는데 일본 사람들은 숙이고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이즈미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 노무현 대통령 잘한다고 박수 쳤지만 일본에서는 그게 별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갖고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그런 모습이? 그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이게 그 90년대 초였나 그 가네마르라는 그 일본 자민당의 부존재 그러니까 북한에 갔어요. 예. 북한에 갔을 때 당시는 아직 김일성 예, 그렇죠. 김일성이 살아 있었어요. 근데 그 가네마르가 부존재에서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세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킹메이커라고 해서 수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김일성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악수를 했다가 이렇게 완전히 김일성 위에서 이렇게 이게 일본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우리가 보는 그 홍준표 씨한테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 할 경우는 그때 그 가네마르 씨는 정말 뭐 어떤 그 패자, 패자. 그 배전한 어떤 그 무자인 것처럼 했어요, 진짜. 근데 이번에는 그냥 사진 한 장만 제가 봤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그것을 또 보도하느냐에도 그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때 그 문제가 됐어요, 사실. 이번에 이런 문제를 그 고이즈미 때는 그 고이즈미 자체가 또 한국에 대해서 그때 여러 가지 우호적이기도 하고 또 그 뭐라고 하나 일본 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우파에 대해서는 더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조금 반응을 봐야죠. 이런 것도 일본 내에서 어떻게 한국에서만 아마도 이번 것도 보도를 하겠죠. 이런 문제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의 현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 그 대표가 와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런 모습을 별로 좋게 안 볼 것 같은데 자기들한테는 기분이 좋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베가 어떻게
그때 아베의 오르글 사진으로 보면 예. 대단히 뭔가 아주 흐뭇한 얼굴로 그렇게 맞이해가지고 네. 약간 좀 걱정했거든요. 저도 그 사진 보고 이런 그 인상들을 일본에 줘도 되는지 예. 약간 좀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에 그렇게 다른 의자에 앉히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알려지게 되면 일본에서 아베가 오히려 질타를 당할 것이다. 그 정도로 이상한 짓을 한 거다. 예. 그러나 그 일본 우파로서는 또 그 교만주의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좋아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정말 좀 알아봐야 예. 정확하게 예.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베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베는 그 일단 뭐 이토 히로부미 아시잖아요. 예.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은 라인. 예, 그러니까 그게 그 근대 일본을 만든 초슈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초슈 출신, 예. 현재는 그 야마구치현이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에 출신의 전치가이고 근대 일본의 그러니까 혼전 전치를 만든 지방의 출신이니까 일본 내에서 거기서 나온 전치가들은 그 혈통이 조금 다르다고 봐요. 오. 예, 예. 전체적인 혈통이 그 뭐라고 하나 사라브레드, 사람. 셀럽. 셀라브레드. 좀 이렇게 아. 약간 좀 그 자기들 나름대로 좀 존엄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예. 귀족 출신이라고 귀족, 정치 귀족. 귀족 예, 출신이라고. 정치적인 귀족. 예. 예. 근데 현대 일본의 아베 아버지가 외무상했던 그 아베 신타로죠. 아베 신타로. 예, 예. 신타로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토 에이사쿠인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토 에사쿠는 그 큰 아버지고요. 큰 아버지. 예, 예, 예. 아버지의 형. 큰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되네요. 아니. 참 되게 작은 크네. 할아버지? 아니 키시 노부스케. 키시 노부스케가 자기 외- 정치적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예. 동생이에요. 아. 사토 에사쿠는. 그러면 형제가 다 수상을 한 거예요, 거기는? 예. 기시도 수상을 하고 사토도 수상을 했잖아요. 예, 맞아요. 기시 노부스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아베 신타로지만 네. 자기의 정치적 스승은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다 키시 이렇게 노부스케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근데 키시 노부스케하고 사토 에이사쿠는 이게 같은 지방이고요. 일본은 대리르 사위가 가능했기 때문에 사토 지방에서 키시가 키시 집으로 가가지고 키시 노부스케가 돼요. 근데 그게 원래 그 사토 에이사쿠의 지방이 원래는 또 키시였거든요. 또 아주 그러니까. 복잡해. 아무튼 양자로 이렇게 가더라고 보니까. 양자로 왔다 갔다 했어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게 저는 그냥 단순히 외국은 그러니까 저 미국에서도 왜 옛날에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자 성을 당연히 따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그냥 우리나라와 달리 결혼하면은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른다라고만 생각을 했다가 거기서 진짜 사또하고 기시하고 이게 같은 집안인데 왜 다르지 막 이렇게 이름을 막 왔다 갔다 해. 완전히. 사또가 기시 집안의 양자로 갔다 또 기시가 사또 집안의 양자로 갔다 막 글쎄. 그러더라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아베 신조의 동생이 있어요. 예. 네. 동생은 키시 또 기시 집안의 양자로 갔어. 신조예요. 기시 신조예요? 키시 신조인데 그러니까 키시 쪽으로 다시 양자로 갔어요. 성은 다르고 이름이 같아 또. 그러니까 형제가. 그것을 아베 신조도 그 동생도 그 어른이 될 때까지 전혀 몰랐거든요. 양자로 간 예, 거를요? 자기 둘이 형제라는 예. 걸 몰랐어요. 네, 현재라는 거 몰랐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말을 안 했던 거죠. 아. 근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네. 상당히 특히 동생은 나는 양자로 네. 보내줬구나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를. 그런 이야기 좀 있어요. 동생은 정치 안 해요? 기시 신조.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어디 일본 정부에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예, 공무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궁금한 게 양자를 왜 보내는 거예요? 뭐 가난한 집도 쉽게 아니고.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집안에서 남자 후손이 태어나지 않았다. 예, 그래도 그 집의 이름을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성으로 남기고 싶다. 다나카인데 그 남자 후손이 사라지면 다나카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유지하려고 다른 데서 그러니까 요시다라는 사람 데려와요. 그런데 그 남자 요시다는 다나카
성, 다나카 시죠. 그러니까 이름에서 시를 그대로 바꿀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시다인데 네. 다나카 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다나카가 되는 거예요. 오. 그것을 허용해서 그 다나카 집안이 그 망하지 않게 만든 거예요. 대릴살로 들어가면서 여자 성을 따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태가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 같은 성씨로 이어지는 가계가 있단 말이에요. 대가 네, 끊어지지 네. 않고 내려오는 게 있는데 형제간에는 또 성이 다른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족보라는 걸 만들면 네. 그게 이제 같은 성씨에서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이게 한 줄로 바뀐다는 통으로는 거 있어도 이거 형제간은 또 다르고 막 이게 나는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그 키시하고 사또 네. 집안처럼 거기에 아베도 들어가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 세 네. 집안은 서로 서로 그냥. 그러니까 보존나간다라기보다 네.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세 집안이 결국은 한 집안이네. 같은 집안이 된 거예요. 아. 친척이 된 거예요. 예.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사또인데 사또 키시, 근데 아베인데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기시 그런 식으로 사또 되는 아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신기하다. 아니 물론 우리나라도 네. 차범근 차 씨하고 네. 이 버들류자 쓰는 유 씨하고 원래 한 집이거든. 아, 그래서 그래요? 차류 종친회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유 씨였는데 왕건이 옛날에 뭐 어디를 가다가 수레가 뭐 어디 빠졌던가 그런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꺼내줬대. 네. 그래가지고 너는 왕으로 해서 좋은 일 했으니까 수레차차 차씨를 써라 해가지고 큰아들이 차씨가 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어도 여기처럼 그냥 한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다 예를 들어 세 집안이 저쪽으로 그렇잖아요. 네가 양자로 가고 양자로 가고. 이 집 아들 일로 보내고 이 집 아들 일로 오고 막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의 큰 그 정치적 혈통이 된 거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크게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일부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일본에서 야쿠자 조직 있잖아요. 예. 야쿠자 그런 것처럼. 조직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정치 조직화했구나. 정치 조직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옛날부터 그러면 사무라이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무라이 문화를 딱- 아니, 문화에서 영주? 다 오는 거예요. 어. 그런 게. 근데 원래는 그것은 왕가. 예. 왕가가 너무 고졌기 때문에 그 왕가에서 빠져나가서 새로운 새로운 시족이 됐어요. 혹은 그 아주 큰 그 장군, 장군, 네. 예를 들어 도쿠가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나가서 나는 도쿠가와가 아니라 이제 그 야마모토가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일본이. 그게 그러니까 성이 아니라 시예요. 시족 개념. 우리는 그러네요. 선명인데 그러니까 일본은 시명이라고 시명. 합니다. 시라는 게 집의 이름이에요. 집의 이름. 예,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다 성씨가 예.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혈통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가문의 이름이 가문. 가문의 가계. 가족의 예. 이름. 가문의 영광 그것을 계속 추구했다라는. 예. 그 예전에 제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일본 사람들 나올 때 네. 이게 입고 이제 머리 그게 왜 깎은 그 사무라이들이 나 쇼군들이 나오면 여기에다 이렇게 마크를 그리잖아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그 집안의 마크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심볼이잖아요. 네, 네. 그것도 내가 신기했거든. 네. 그 그러니까 각 칼 집안마다 뒤에 문양 넣는 거 그런 것도 그런 건가 일종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그림 그려서 네. 그래 그 문양이죠. 예, 문양. 예. 네, 그거 갖고 있으면 같은 시족이다. 아.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혈통이 전혀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이런 근데 식으로. 일본 왕가는 성씨가 없지 않습니까? 예, 왕가는 그랬어요. 그냥 히로히토 아키히토 이름만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 일본 역사를 말하면 그 왕이 성이나 시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없이 자기는 밑에 없고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는. 예,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일본에서 성이라는 게 네. 그 직업의 이름이었습니다. 직업의 이름 있었거든요. 네. 시는 집의 이름이었고 그 성은 그 직업의 이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나모토라는 그 이게 시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손라고 하면 이것은 대신이에요. 어떤 대신이었어. 그 장관, 어떤 장관이었어. 네. 그게 성이에요. 성. 근데 미나모토노 아손 요시츠네라든가 요시츠네가 명이었어요. 명. 예, 이렇게 세 개 있었어요. 시성명이 아, 있었어요. 이름 세 개. 시성명. 아. 근데 너무 기니까 아.
그 중간에 송을 뺐어요. 그 시와 명만 있는 거네. 예. 근데 그 송도 한국의 송하고 일본의 송이 좀 개념이 다르죠. 네. 성은 직업이다. 예. 일본의 송은 옛날에 직업이었어요. 예. 아주 옛날에. 예를 들어 그 기시 집안에 네네. 그 키스의 예를 마부사, 들면, 마부사 그 말 관리사 이름 누구 이렇게 예, 그런 거였어요. 키시 뭐뭐뭐뭐 요시노부라든가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베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 좀 그 포괄적이지만 네. 기시 노부스케가 그러니까 만주국을 건설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그 근대 일본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기시 노부스케가 외할아버지가 나의 정치적 스승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일본 군국주의적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네. 우파. 네네네. 우파. 이번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오사카 학교 스캔들인가요? 그것 때문에 예. 재집권이 사학 스캔들 때문에 재집권이 불가능했었는데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주는 덕분에 네. 지지율이 다시 50%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아베는 어떤 인물이에요? 일본에서는 일단 현재 일본에서 말하면 예. 아베 이외에는 현재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 정치가가 많이 없다 일본 내에서. 그런 게 그 아베도 신뢰할 수 없지만 스캔들이 2개나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러나 아베 이외에 그러면 누구를 그 이런 지금 그 아주 그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네. 안에서 그리고 일본도 그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예. 그 아베노믹스로 일본을 일단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베도 지금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볼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아베가 일본에서. 능력이 제일 있다. 그나마 어. 아베를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일단 그 굉장히 불황이었는데 그 일본을 아베노믹스 이것도 상당히 그 사기성이 큰 것인데요. 그래요? 그래도 살렸다. 지금 일차례 굉장히 넘치거든요, 일본은. 네. 우리 한국하고 제로의 제로. 한국에서 지금 한국하고는 정말 달라요. 한국에서 대졸자들을 일본어 3개월 정도 교육해갖고 보내달라고 우리한테도 요청이 들어온 게 네. 1000명이 넘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그 인플레이션을 좀 일으키자. 그거는 엔화, 그 만행, 그 지폐 이거 계속 찍자. 치고 내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본 엔화는 국제 통화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해외로 다 나가서 흡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지 않아요. 예, 한국은 아직 그 원화가 국제 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치고 내면 엄청난 인플레이션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한국도 제가 볼 때는 빨리 원화의 국제화. 국력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게 쉽게 그렇죠. 되겠어요. 예, 물론 쉽게 되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왜냐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왜 못 돼요? 11위예요. 11위. 근데 12위를 교수님, 살짝 밀렸어요. 예전에 자민당을 보면 예. 거기도 이렇게 계파들이 있어가지고 네. 사실상 수상을 그 계파에서끼리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그렇죠. 쭉 해왔잖아요. 네. 그러다가 거기서 중간에 이렇게 자민당이 깨지고 이러면서 네, 네. 그게 뭐 계파가 갈라져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뭐 다나카가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한다고 막 했었는데 네, 네. 지금은 무슨 그런 아베에 필적할 만한 무슨 계파의 수장이나 이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때 민주당 한때 3년 반 그 네. 정권을 넘어갔죠. 넘겼잖아요. 네, 네. 그때 수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상감이 나가서 없다. 네. 그 수상이 될 만한 자민당 정치인이 사라진 거예요. 그때. 아베도 한번 2006년에 나왔다가 네. 1년 만으로 하차해가지고 그 이후 뭐 여러 가지 여러 조그만 사실상 혈돈 쳤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수상이 됐어요. 근데 1년마다 예,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었죠. 예. 예. 그런데 아베가 다시 마음을 먹고 그 나와가지고 그 성공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실패하지 않겠다고 해서 나온 아베가 먼저 경제를 살려서 그 민심으로 얻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아베가 평정을 했네요, 하여튼. 일단 당은 현재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네. 물론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있어요. 예. 이것으로 아베가 다시 뽑히지 않으면 이제 끝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아베에 필적할 만한 자민당 그러니까 총재가 없잖아. 없잖아요. 예, 네, 뭐 두 사람 정도 거론돼요. 누구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기시다 후미오, 기시다 후미오는 그 우리 그 관방장관 윤변세 그 전 외교부 장관하고 위안부 합의를 한 사람. 2015년에 외상이시다. 기시다 후미오. 음. 예. 네, 또 한 사람은 이시바라고 있어요. 예. 이시바 시게르 방위총 예. 장관. 국방부 장관이네 쉽게. 네, 그 두 사람이 그 다음 후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다 두 사람이 조금 모자라. 역시 아베의 그러한 그 역시 그 정치적 혈동 네. 하고 그 아베노믹스로 일단 다른 외교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일본을 경제적으로는 좀 살렸고 그리고 미국하고의 그 아주 그 뭐라 하나 밀접한 관계를 다시 만들었어요. 아베가. 아베가. 그 미국 네. 우리는 미국하고 그렇게 찰떡궁합되는 건 한쪽에선 좋아하지만 맞아. 또 진보 진영이나 이런 중도 쪽에서는 약간 갸우뚱한데 일본은 저렇게 아베가 트럼프의 그 멍멍 네, 뭐. 이거 좋아해요? 왜냐면요, 그거는 좋아해요, 제가 안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일본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반수 이상이 안 좋아하지 않아요? 반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미국에 붙어 있어야지 산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적으로는 하지만 네. 감정적으로 너무 지금 아베 같은 경우는 아주 무슨 그 개새끼 살랑거리듯이 살랑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 중요하다. 또 우리도 중요하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갖고 머리 조아리고 막 이러는 거는 우리 감정적으로 별로 용납이 안 되잖아.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게 최대의 그러한 감정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하고만 같이 가도 되는 해양 국가이고요. 네. 바다의 나라이고 그 중국하고 싸워도 미국하고 딱 붙어 있으면 딱 된다. 붙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일본은. 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대륙 국가도 아니고 해양 국가도 아니고. 해양 국가도 아니고 이곳을 그 요난 국가라고 그래요. 예. 요난 국가가 가장 어려운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대륙 국가가 요난 국가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려고 하고 해양 국가는 우리 연안 같은 국가를 요난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대륙으로 대륙으로 진출을. 가려고 하니까 양쪽의 밸런스를 이거 잡지 않으면 절대 잘 못 가는 나라가 우리 같은 한국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감정적으로도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하고만 같이 가려고 해도 절대 못 가는 나라예요. 잘못하면 지금 그렇게 하면요. 그 신냉전으로 그렇죠. 다시 네. 그 전선이 다 엄청난 형성되는 거지. 그 중국과 전쟁까지, 러시아하고, 예.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일본은 밸런스, 미국하고만 밸런스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리적 특성이 있구나. 일본이 외교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쉬운 나라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지만 여기서 외교적으로 가장 잘을 하는 대통령, 세계 대통령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황당하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나 중국하고 붙어가지고 붙을 수도 없고. 별로 이게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게 지리적으로 봤어요. 그런 것은 비현실적이에요. 그러네요. 일본은 미국하고 같이 가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의 운명 이상의 숙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숙명이죠. 우리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미국하고도 다 잘 가야 되는 숙명.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중해를 자기의 호수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중해를 삥 둘러싸가지고 다 로마 땅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팍스 로마나를 이뤘는데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태평양을 자기 바다로 만들었지. 쓰고 있고, 예.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 태평양에 말하자면 해적이 출몰하지 않게 태평양의 안정적인 무역선을 확보해 주는 게 미국의 힘이다. 네.
예. 그래서 미국이 이걸 장악한다고 예, 하는데 미국은 그 영국이 예. 그런 식으로 그 해양 국가가 돼가지고 그 세계 바다를 지배해가지고 예.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그곳을 배워가지고 네. 미국은 태평양을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해양 그 정책을 그 옛날부터 만든 거예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같은 미국의 해양 정책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일본이 한때 제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네. 근데 여기 연안 지역에 그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만주까지 네. 이런 제국이 만드는 것을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 왜냐하면 미국의 목표는 중국이나 러시아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들어가는 이끌을 막는 제국을 일본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는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네, 일본이었어요. 네, 일본은 네, 미국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때만 미국하고 또 싸우려고 했어. 일본의 제국을 그 지키려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부셔버린 거예요. 일본을. 그러네요. 근데 예. 그 이후는 다시 그 미국의 그 몸무이가 됐으니까 네,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역사적 경험도 있고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지정학적인 여건이. 일본은 무조건 미국과 같이 가려고 같이 하는. 일본도 잘 알고 있어. 그것을.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다시 당한다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일본의 영광을 찾으려고 하며 미국과 같이 간다. 그 이외에는 답이 없어. 방법이 없다. 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네네. 자위대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 참전하는 또 진출하는 이런 것들 노린다고 하잖아요.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일본이 옛날처럼 그러면 만주에 진출하고 뭐 저기 중국 본토로 올라가고 대만에 진출하고 필리핀으로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네요. 절대 안 그러니까 되네요. 그런 식으로 일본 독자 쪽으로 움직이기 글쎄, 시작하면 예. 다시 미국과 그렇죠. 부딪히게 그건 되는 미국이 것을 용납을 안 알고 한다. 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국가를 만드는 미국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만 예, 딱 예. 해주면 그것만 되는 해야지. 거예요. 예, 현재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라는 것은 그 생각이 강한 사람들. 확장하고 싶어서 아니면 미국과 무슨 생각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같이 간다. 가면서 그 안에서 이익을 미국의 얻는다. 오히려 대리인으로서의 권력을 가지려고 국제 권력은 아시아에서 미국이- 미국 예, 예. 대리의 역할하고 예, 예. 그만큼 국방비 분담도 하고 네, 돈 네. 많이 내고 미국 네. 너네 신경 쓰지 마라. 여기 아시아는 내가 너희들 예. 대신해서 책임질게. 결국은 그 일본의 백권을 그 확장하는 것인데 그러나 미국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하여튼 넘버 2로 하여튼 저걸 예, 하겠다. 미국의 동의하에서 나는 예. 아시아의 패권에 바로 도전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한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주류죠, 주류. 거의 그게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는 네. 그 으빠 보스라고 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할 수가 있고. 주류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 네. 그러니까 소수 야당이나 그 지방자치나 혹은 지방에 이렇게 풀뿌리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네. 실제로 일본 중앙 정치 권력은 지방에 별로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잘 돼 있어서. 네. 그러나 그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이 중앙 정치에 또 전혀 영향이 없는데 중앙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쪽에 거의 다 가 있다고 보면 되지. 근데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사실 그게 더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일본이 가라 이씨. 우리나라가 더 잘 되려면 네. 그냥 이기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가면 조금 더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결국은 다시 뭐 미국과 같이 가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아시아 침략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결국은 침략이다. 그런 식으로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똘마니 제국주의. 그렇게 그러니까 개장은 못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하나가 돼서 저 그럼 뭘 할래? 그런 그 한반도에 들어가서 또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것은 새로운 그때는 일본만 그 침략했지만 그냥 같이 침략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은 다시 한번 침략 국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독자적 제국주의를 꿈꿨지만 그러다 미국한테 깨졌지만 지금은 미국 승인하에 미국 승인, 미국이 예를 들어 학생회장이면 부학생회장으로서의 약간 조폭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갖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한테 가서 우리 뒤에 큰 형님 있으니까 막 큰 소리 치면서 지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서는 있나요, 교수님?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훔치고 사람들이 이제 옛날 막 상고사 이런 것까지 얘기하면서 만주는 우리 땅, 그다음에 저기 하다못해 간도는 최소한 우리 땅, 뭐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거 다 우리 거였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너네는 얘기하잖아요. 백제 후손. 그러니까 일본도 예전에 만주나 이 한반도나 이런 게 다 지네 땅이었으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 다시 거기 가서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예를 들면 일제 간점기에는 만주도 옛날부터 일본 땅이었다라는 논리를 만들었어요. 한반도는 그 원래 빚을 갚았다. 그러니까 일본은 형이고 한반도는 돈생이다. 그런 논리도 그게 만들었어요. 이제 대동아 공영권 얘기하면서. 그리고 만주는 그 일본 무사들이 그쪽에 많이 그 이주해가지고 만주의 부위도 일본의 후손이다라는 거 아주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 부위를. 그러니까 부위, 일본의 그 빗줄이다. 다 거짓말이야. 그때 그러니까 하나 먹으려고 그 이게 혈통 쪽으로 그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었다라는 그러니까 부인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인데. 황제인데 그거를 일본 빗줄이라고 그래버리면. 그러니까 아니, 우리 터키가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일본에서 패배한 무사들이 바다로 건너가지고 만주에 그 있다가 만주에 가서 거기서 많은 만주 여성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중 그 후손 한 사람이 부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를 듣다게. 근데 그게 단시로서는 먹혔던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러니까 그 초산들이 그렇게 해서 쾌척한 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그래요. 생각을 지금도 가진 사람이 있냐고요. 이제는 지금은 없지만 다시 그런 식으로 일본에 가면 그런 논리가 부활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 아베는 자신의 집권을 미국의 도움하에 그 우익 정권 아니에요, 우익.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하에 우리가 다시 보통 국가로 와서 군국주의화하는 것이 일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군국주의라든가 그런 말은 안 극단적인 하지만.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식으로 말해요. 미국하고 일본이 같이 가서 그 다음에 그 한국이 아주 중요한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는 독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한국하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하면 풀리지 않는 이야기는 아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그 북한이지만 그런 장기적인 목표는 중국이다.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 일본의 그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 이게 2013년도 12월에 일본이 몇십 년 만에 만든 내용 속에 그러니까 자 우리를 아주 필요로 해요 일본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우리하고 아주 같이 가고 싶어 해요. 왜 그래요? 통로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같은 편을.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이다 이거죠. 그거는 북한을 또 치기 위한. 북한을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고 그다음 마지막에 중국이다. 근데 그 논리는 북한도 중국도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미국의 논리로 가는 거죠. 민주주의화하면 이것은 세계에 있어서도 좋은 거 아니냐.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거다. 세계 문명에 기여하는 현대판 대동아 공양권이네. 현대판.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은 그것은 민주주의가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부터 뭐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일본에서도 중국은 6개 정도의 나라로 분할될 수가 있다. 옛날에 소련처럼 붕괴될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같이 가는 그리고 같이 가면서 한반도를 통해서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분화될 때 자신들의 역할을 통해서 영향을 더 강화시키겠다.
물론 그것은 옛날에처럼 침략이라든가 군사적 침략은 아니고 네, 네. 그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영향력 행사로 그 새로운 중국의 일본이 미국하고 같이 점령해서 지배하는 건 어렵지만 예, 예, 예. 얼마든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있다. 바로. 근데 뭐 그런 방향으로 현대니까 미국을 등에 업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은 일당 독재니까 어쩔 수 없이 짓눌려 가지고 하나로 있지만 네. 저게 말하자면 선거제도로 바꿔가지고 지금 미국 시스템처럼 해버리면 티베트 떨어지고 위구르 떨어지고 뭐 네, 바로,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예. 옛날 그러니까 네. 소련이 완전히 그 몇 개, 15개 나라로 그렇죠. 나라 나누어진 나눠지듯이. 것처럼 네.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다. 중국도 지금은 치베시나 뭐 여러 네, 네. 소수민족을 그렇게 누르고 있지만 그 민주화가 네. 올 경우는 그 붕괴가 된다. 네. 일본의 그때-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 지금 예, 미국과 찰떡공조로 가자. 그리고 또 빨리 그런 날이 오도록 그 많이 여러 가지 그 압력을 네. 영향력을 지금 그 북한이나 그 중국에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 여러- 붕괴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게 일본으로 봐야 되네요. 네, 그러나 물론 그 아주 가깝기 때문에 예. 우리가 북한이 붕괴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중국하고 우리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난민들이 엄청나게 내려오고 또 중국에서도 넘어가고. 근데 일본도 조금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만 정도는 배 온다. 타고 올 거다. 예, 네. 배 타면 올 거다. 근데 그러니까 그 20만, 30만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대비해야. 이제 옛날에부터 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때 오를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네. 것은 비밀리에 완전히 그 시나리오가 거의 만들어져 있어요, 일본이. 와. 예. 근데 그러나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20만, 30만. 20만. 우리는 200만, 300만, 1000만. 우리야. 예. 우리에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년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지금 집권 2기지. 집권 네. 3기로 갈 가능성이 아베가 없죠. 떨어질 가능성이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예. 어떤 식으로 아베가 하느냐에 예. 달려 있죠. 예. 그리고 특유의 스캔들을 아주 슬기롭게 진짜 국민들이 납득하는 수준에서 극복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근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안 하면 다시 그 스캔들이 떠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일본의 헌법제 구조가 군대 문제잖아요. 예. 근데 헌법제 구조를 개정해도 된다. 그러니까 개정해서 일본 군대,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고. 바꿔도 된다라는 사람이 아직 과반수가 안 되죠. 과반수가 안 됩니다. 전에는 1년 정도 전에는 뭐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예, 요새 42% 정도까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거는 김정은 효과예요. 예, 김정은이 그 미사일을 많이 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일본도 군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도 요새는 또 반대 이론도 있어요. 예. 용이 군대 만들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북한하고 진짜 싸우려고 그렇죠. 하면 진짜 때릴 거다 이제. 진짜 때리는 거 아니냐? 네, 여기 한국에서는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요. 일본에서 일본에 대해서 북한 중앙 TV 있잖아요. 네. 그 여자분 있잖아요. 네. 그 여자분이 무서워요. 그분이 협박을 했어요. 네? 일본을. 뭐라고요? 일본 열도는 침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본 열도는 침몰할 것이다. 예, 그런 식으로. 잘하시네. 그것을 몇 번 했어. 근데 여기서는 그 반성이 안 나왔어. 네. 네, 일본에서 그거 많은 사람이 보고 그 네. 이후 네. 김정은이 진짜 미사일을 쏴버리면 사실상 막을 수 없다. 일본 내에서 생긴 이야기가 아베 신조한테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 트럼프한테 가서 절대 싸우지 북한을 말라고. 때리지 마라.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일본 사람들이 전부 겁으로 먹었어요. 진짜. 트럼프가 때리면 북한 일본을 때릴 예, 거다. 예. 그러니까 아니 남한을 왜 때리는 거 아니냐? 예. 근데 일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걔들은 북한 여기 안 때려요. 일본 먼저 때려요. 왜냐면- 그걸 여러 차례 예. 발표했거든. 그렇죠. 왜냐면 핵 오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북한도 핵 오염 되니까 그렇죠. 왜 안 되는 못 하는 거야? 네, 네. 아니, 그리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예.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남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일본이나 남조선을 위해서 핵 개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는 남한에는 20개의 핵폭탄이 있고 일본에는 50개의 핵폭탄이 있다. 원전. 그것만 때리면 된다. 네, 네. 그걸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그 원전 50개 있는 게 핵폭탄하고 똑같거든.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고 환장엽 씨가 네. 내려왔을 때 네. 이런 이야기 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 미사일을 쏜다면 그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다. 예, 예, 그때 그 그러네요. 이야기를 그때 중원군이 거기서 들어오니까. 예. 맞아. 그러니까 그- 들어올 수 없게 네. 먼저 오키나와 요코스카 그런 거 먼저 때린다고. 때리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것을 믿고 있어. 이번에 진짜 미국의 그 우리나라 미국 전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에는 20만에서 30만의 미군이 미군이 있지만 있어, 예. 일본에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해안 제대의 그 기지가 예. 그- 아니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도 예, 많기 예,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 그렇죠. 일본에 있는 미국인들을 어떻게 소개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러네. 북한을 못 때린다. 예. 때리면 바로 그 일본을 때려버리기 예,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겁먹고 있네. 예. 자, 아베에 대한 우리 그 정부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일본 내에서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북한의 위협을 하는 것을 살살 말하면서 그 군대가 필요하다 예.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예. 근데 요새는 행동으로 그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도록 북한에서 미사일 쏴올 때 어떻게 대피하느냐, 대피 훈련, 훈련. 대피 훈련, 예, 진짜. 예,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분위기를 식으로 가는 조성하는구나.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시켜줘야 되는, 네. 머리를 시켜줘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아베는 너무 계속- 하는 거야. 너무. 아베는 계속 자극할 예, 거니까. 예. 그렇게 하면 더 아베 주가가 올라가는 올라가니까. 거거든요. 예. 네. 아베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이런 수상을 계속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니까요. 우리 남북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베는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베는 박근혜 같은 게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냐고. 저게 바보가 저게 있는데 지 맘대로 해도 됐었잖아요. 그때는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선택할 권한도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 일본 아베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미국과 찰떡궁합으로 가는데 한반도 문제가 급진전화되면은 예. 일본에서의 아베 그 그 위상이나 이런 위상이, 것도 예. 위상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렇죠. 스캔들 두 개 또 올라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어떻다라는 것 조금 많이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은요. 예를 들면 전에 아베가 수상이 이기 내각을 만들었을 때 예. 2013년에 예. 북한에 비밀 특사를 보냈거든요. 그랬었죠. 그거 기억나시죠? 예, 맞아요. 네. 이지마라는 네. 사람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거는 북일 수교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네. 지금은 대결은 묻어있지만 북일 수교를 언제든지 하고 예, 싶다. 언제든지 할 마음으로 생각이. 먹고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납치자가 그렇죠. 있으니까, 납치자 네.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해결해야 돼.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납북 일본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 양쪽에 어디에 가도 일본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북핵 상황만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예. 예. 일본의 상황도 봐야 된다. 예, 일본 일본과 상황. 북한과 예.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것은 미국도 북한하고 어떤 물밑 교섭 같은 게 가끔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고 있죠. 예. 그 일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만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미국이 어떻다라기보다 우리가 더 이상 뭔가 머리를 굉장히 잘 써서 해야 되는 코드의 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북한과 물밑 접촉을 물론 하면서.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근데 지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그걸 다 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거는요 말하면 안 되지만 그거는 나라로서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거. 예. 마지막으로 정말. 아베 특집하면서 이제 오늘 워밍업 정도 시간인데 예.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됐어요. 이번에 촛불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을 몰아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에서의 평가는 어때요? 일본은요, 그 일본 쪽의 뉴스 쫙 보면 일본은 그 박근혜 정권을 원했어요. 원했죠. 원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바보로 세워놓고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리고 그 위안부 합의를 먼저 일본에게 사실상 유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한미일 건조의 기초를 그 사실 만들었고, 박근혜 정권이 거의 100% 일본 쪽에 동의해가지고 그렇죠. 예.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미국을 서로 또 가면 그 다 움직이는 그런 구조를 제재가 다 만들어놨었죠. 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될 때에 네. 일본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혹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그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맞아. 의료 섞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결국 됐잖아요. 그 아니 됐는데 2012년 선거 때도 박근혜 문재인 사진 띄워놓고 이렇게 친일 반일 막 이렇게 써놨었어. TV에서. 네, TV에서 왜 나왔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특히 그 아베가 예. 특히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렇죠. 그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 키시노부스케. 키시노부스케가 같이 사이가 있었잖아요. 좋았기 예. 때문에 예. 사이가 좋았고 옛날에 65년도에 한일 그 수교를 할 때도 키시노부스케가 굉장히 뒤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죠. 예, 그런 아니, 그러니까 거 있기 때문에. 박정희 그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네. 바로 일본을 방문해갖고 기시노부스케를 면담하잖아요. 네. 기시노부스케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날 저녁에 박정희만을 위한 저녁 만찬을 해줘요. 그 박정희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기시노부스케 지금 일본과 같은 기시노부스케가 건설한 이런 일본과 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그것도 돈도 많이 또 받아 먹었잖아요. 또 거기서 박정희가. 그리고 그러니까 만주 그거를 사실 만든 그 일곱 네.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중 한 사람이 키시노부스케 그렇죠. 경제 네. 틀을 예. 그렇죠. 만주국의 경제 틀을 다 만들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만주에 있었던 그 박정희 그렇죠. 전 대통령도 그 여러 가지 그 연결루트가 그렇죠. 예.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후에 일본 사회를 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만주국에서 다 해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걸 박정희가 배워갖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우리가 또 이제 1차, 2차, 3차 다 했고 네네네. 그게 만주국에서 이미 실험이 끝났던 거거든. 네.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그런 부분도 그 많이 그 지혜를 제공하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서 그 훈장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시 한테. 노부스케라든가 그 당시 수상이었던 사토 에사칸들은 줬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쪽에 그러니까 한일 그 수교를 했을 때 일본 쪽의 건노자에게 한국 훈장을 많이 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 교수님 이제 오늘 그 본격적인 이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베나 한일 간의 관계 그 일본을 이해하는데 좀 그 많은 네. 도움을 주셨고요. 앞으로 이제 수시로 오셔서 네. 우리 그 좌빨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전해주시고. 네. 아니 알겠습니다. 좌파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좌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빠는 병화주의자이고, 네. 예. 개혁주의자이고. 그러네요. 그렇죠. 우파는 폭력주의자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호유지 교수님 모시고 일본에 대한 이해 앞으로도 종종 한일 간의 문제가 될 때 자주 몇셔 오셔서 많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